안녕하세요. 장조동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전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보니까 아직도 시골에서 쥐불놀이를 하는 곳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화생토의 원리로 불을 통해서 토양에 생기를 불어넣는,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들 쥐불놀이를 통해서 토양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요즘에는 질소 비료, 이런 비료로 많이 사용들을 하죠. 네, 오늘 할 얘기가 이런 화생토의 원리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화생토가 얘기하듯이, 그리고 다음 해에 경작물을 준비하기 전에 올 겨울에 이 쥐불놀이를 해서 토에 양분을 불어넣듯이 이러한 것들의 과정들이 바로 토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보실까요? 토의 방향은 중앙입니다. 중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의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에 결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것과 이것이 있으면은 이게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토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게 많다 보니까 아예 전체적인 부분의 가운데다, 모든 것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현상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터, 틀, 이런 거죠. 터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 터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토는 말 그대로 중심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토다운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토가 담당하는 신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담당하는 부분은 이 내장으로는 비장과 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강한데 적절한 목이 들어오면 이게 소화가 잘 되는 모습인데, 토가 약한데 목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토의 목극토가 심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필시 위장 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비장과 위장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살을 담당합니다. 네, 얼마 전에 목은 근육이라고 얘기했죠. 토는 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이 후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토가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살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저것의 중간체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부분을 보면 어깨에서 팔로 떨어지는 이 부분의 위치, 그 다음에 요 팔 윗부분과 아래 부분에 연결하는 이 위치, 이런 부분들, 또 팔뚝과 손이 연결되는 이 위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 토가 관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신체에서 보면은 이 신체의 상부,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는 이 부분에서 배 부분을 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를 우리가 토가 담당하는 신체 부분이라고 파악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토가 배수된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토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로 갑니다. 그래서 1, 2, 3, 4, 5. 그래서 다시 6, 7, 8, 9, 10. 그래서 5와 10을 담당합니다. 간혹 가다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도 들어갑니다만 기본적으로 5와 10을 토가 배속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에 해당되는 색은, 네, 토가 갖고 있는 색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의 색깔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황색을 우리가 토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목생화, 화생토, 화생토의 관계, 화가 잘 생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토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토를 볼 적에는 후박을 살펴야 됩니다. 네, 이게 두터울 후, 얇을 박입니다. 그래서 이 토가 과연 두텁게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겉표면만
이 흙이 깔려져 이런 모습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토답다, 토답지 않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가장 토다운 것은 중을 이룬 것이 바로 토다운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디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무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토의 성향은 우리가 이 무토가 갖고 있는 이 물상적인 모습을 먼저 살펴야 무토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대한 산맥입니다. 거대한 산이 이게 무토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서도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산이 갖고 있는 멋이죠. 그래서 중후함, 그 다음에 후덕함, 이런 것들이 이 산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이 갖고 있는 모습을 바로 무토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포용력이 있습니다. 산에 와서 무엇이 살아든 괜찮습니다. 왜? 산은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산에 나무가 자라든 풀이 자라든 계곡에 물이 흐르든 이렇듯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산은 다 그걸 받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용력이 있습니다. 이 많은 생명들이 여기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은 산이 움직이지 않는다. 지진이라도 나면 이 생물들은 다른 데서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런 나무들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에 대해서는 신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있는 사람들은 신용이 있다, 믿음직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그러하니까 사람들이 중후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조용히 있다가 가슴속에 새겨뒀다가 나중에 얘기할지언정 그때는 당시에는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후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산에 올라가면 우리 뭐 하고 싶습니까? 올라가서 야호를 외치고 싶죠. 이런 호연지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토의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든 그건 산과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저번 시간에 각각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우두머리, 목화 토금수의 우두머리들이 각각 목, 간목, 그 다음에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이 5개들이 각각의 또 우두머리를 하고 싶어서 내가 우두머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토의 우두머리는 이것은 가운데 앉아서 딱 버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 자리는 내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에 쏠려서 우두머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교라고 하는 거, 방금 이 그림 그렸듯이 높은 산의 모습입니다. 높은 산에 있으니까 세상을 다 봅니다. 세상을 다 보고 세상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게 바로 함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배에 있어서의 브리지죠. 거기에 이 해군 대장이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어떠한 시스템에서의 이런 중추적인 역할,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서 다 바라보고 다 듣고 깃발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쪽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모습, 그게 바로 무토의 성향이 되겠습니다. 단점이 있겠죠. 네, 이 무토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시야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비전이 좋은데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보다 더 위에 걸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토의 함정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을 이루지 못하고 점점 올라가면은 자기의 능력 밖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무토가 또 힘이 없어서 중간을 이루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것과 저것과의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것과 저것과의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부단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을 바로 중화된 모습으로 잘 잡아가는 게 이게 무토의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간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무토가
간목을 만나고 을목을 만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토는 토가 갖고 있는 성향은 무엇이든 기른다라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 위에 발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 땅에 발 붙이고 살 수 있는 것은 토에서 주는 생산물을 우리가 먹고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나 기토나 모두 다 가색의 공이 있는 겁니다. 기를까 거둘 색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작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에게는 이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간목이 무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간목이 무토가 을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갈대가 많은 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 되면 사람들이 그 산에 관광을 가는 것처럼 이러한 꼭 을목이 있다고 해서 무토한테는 문제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간목과 을목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만일 무토가 약한데 간목이 혹은 을목이 매우 강한 이러한 형태가 왔다고 한다면 무토한테는 살을 맞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은 화로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생토의 원리가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토는 화의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힘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가 화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공부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집단들이 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토에 있어서는 항상 이런 사색적인 부분, 토 자체가 사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색적인 부분에 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인성적인 측면이 또 많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류, 증명, 자격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흡수가 빠르고 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병화나 정화나 모두 다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병화가 갖고 있는 것은 간목을 잘 키울 때 이때 매우 효과적인 것을 발휘합니다. 간목을 갑, 병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 원활하게 잘 흘러간다. 매우 좋은 모습인 거죠. 근데 만약에 병화가 없어졌다. 그 전까지는 간목이 잘 받고 있던 볕이 사라졌으므로 병화가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정화가 갖고 있다는 것은 경금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무토는 간목이 있던 경금이 있던 이것은 활용하는 방도가 각각 달라집니다.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위, 권한, 명예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공직적인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위산과 같은 모습입니다. 역시 이것을 바위산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오겠죠. 그걸 구경하러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사용할지 경금을 사용할지 무토는 그 경계선에 어느 걸 사용하든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로 넘어가 볼까요? 토에서 무토입니다. 무토, 기토. 무토는 이러한 산맥이 흘러가 있는데 또 한 번 산맥이 첩첩산중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깝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토가 강해지는 것은 토는 중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 잘 듣고 이쪽과 저쪽을 잘 연결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이쪽 와서 놀아 이게 내 터야 라고 자리를 빌려주고 이러한 모습인데 토가 많아졌다는 것은 우둔하다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는 듣는데 실행이 잘 안 되는 이런 모습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무토는 이것을 해쳐주는 길을 만들어주는 간목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간목이 더 절실합니다. 병화보다는 간목이 있음으로 해서 길을 막 만들어서 소통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토와 기토와 같은 모습은 산 밑에 밭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밭이 잘 가꿔지면 좋은데 여기에서 기토가 간목이 왔을 때 간목을 합해서 자기가 갖고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관계들을 좀 잘 살펴야
이거를 해석하기가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무토는 간목이 있어도 되고 경금이 있어도 됩니다. 그것은 어느 것을 사용할지에 대한 활용도의 문제지 꼭 이게 있어야 된다, 저게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은 내가 이것을 금생수로 돌려서 이런 자산적인 문제, 재물적인 문제, 부적인 문제, 부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척박한 산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동에 있는 산들, 중동에 있는 산은 햇볕은 매우 쨍쨍한데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 부분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인데요. 만약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자갈들만 굴러다닙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신금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차분히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좋게 변하는 방법은 이 신금이 자갈이 아닌 보석이 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역시 간목이 잘 작용을 하게 되면 열심히 땅을 파서 그 안에서 보석을 캐내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관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요. 이 임수가 있을 경우에는 무토가 힘이 강해서 수를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 수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 한다면은 토에 오히려 쓸려서 산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서 대입하다 보면은 재물, 즉 이 수는 무토에게 재물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재물이죠. 이 재물에 눈이 팔려서 자기의 본분을 잃고 그래서 재물에 따라가다가 몸이 망가지고 폐가 망신한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계수를 보면 무계합이 일어납니다. 산이 메마를 경우 계수가 오면은 계수가 와서 물을 뿌려주고 계수는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산을 보면은 산 등성에 걸려 있는 이런 운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무들이 아침에 이렇게 걸려 있다가 낮 시간이 되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게 여기에 이 나무나 산에다가 습기를 몽땅 뿌려주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가 그만한 습을 가져옵니다. 무토는 계수를 잘 이용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계절별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가 봄에 태어났습니다. 무토가 봄에 태어난 게 이건 목의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의 계절에서 무토가 후하냐 박하냐에 따라서 이 무토의 성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일 후하다 그러면은 충분히 목이 얼마든지 와도 난 다 키워줄게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하다 그러면은 목이 나는 땅이 없는데 목들만 와서 내 땅의 양분을 모두 다 빼간다 그러면 피폐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오면 가장 땡큐입니다. 병화가 와서 이 모든 것들 특히 목생화 화생토로 원활하게 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직장이나 혹은 공적인 임무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 윗사람들의 예쁨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후하고 신용이 있습니다. 호연지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 보면 크게 될 녀석 하고 막 끌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이런 경우에는 매우 좋은 것을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무토는 간목, 병화, 진토, 지지로 진토 이렇게 네 가지 조건만 딱 갖추면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크기나 중후함이나 혹은 이 사람의 그릇이나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났을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은 화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자체가 화인 거죠. 화생토가 이미 되고 있는데 이 화생토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불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토의 특성이 수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기본적으로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생토가 계속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무토가 점점점 척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수가 와야 됩니다. 화가 오는 더 추가되는 것은 활화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물을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오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가을을 보겠습니다. 가을 자체는 이게 금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생금의 역할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운이 금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역시 기운이 나가니까 화의 기운으로 토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학의 계절이니 목이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만일 목이 없이 금으로 간다. 그러면 금생수로 빨리 부로서 명예가 아닌 부로서 전환해서 돈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을 볼까요? 겨울의 무토는 무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람막이입니다. 우리가 풍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산, 임수입니다. 배산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산악지형 자체가 북서풍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북쪽의 산을 등져야 북서풍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북서풍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산을 등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뒤에 바람을 막겠다. 그래서 뒤에는 안심하고 놔두겠다. 앞에 있는 채광과 뭐 그런 물의 입지 조건만 살펴보겠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겨울의 북풍항서를 무토가 막아냅니다. 그런데 무토 혼자로서는 힘들겠죠. 화가 필요합니다. 화가 필요한데 겨울에 화를 갖다 쓰면은 수국하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목을 하나 넣어주면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목화를 갖고 있는 것이 무토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무토가 갖고 있는 물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산입니다. 산처럼 중후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곽,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성곽을 세우는 이유는 외적의 침입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을 만들어 놓고 허가된 자만 들어가라, 나가라 이런 것들의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곽이 너무 높고 그러면은 문까지 막히기 때문에 막힌 사람이 되는데 성곽이 너무 낮으면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외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한 중간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제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토는 수를 잘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서 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야로도 써먹습니다. 아주 넓은 몽골 초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마고원이라는 게 있겠죠. 개마고원을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까 이렇게 성곽을 쌓아놓고 이쪽과 저쪽에 대한 중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의견이 강하면 이쪽의 의견을 이쪽에다 전달해주고 다시 서로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상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상담자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무토의 모습입니다. 아울러 리더십도 갖추고 있겠죠. 네, 다음은 기토의 성향을 한번 볼까요? 네, 기토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토 자체가 기르고 거둔다. 뭔가를 뿌려서 내가 익히로 그 다음에 가을 되면 수확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무토도 산에 가면은 알밤, 도토리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호두. 그래서 가을 되면 그걸 다 걷어서 우리가 음식으로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르는 성향은 기토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이유는 기토 자체로는 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습으로서 많은 작물들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가색의 공이 있습니다. 또한 무토와는 다르게 무토는 이 산에 오르려면 각오를 하고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기토는 정원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나 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또 포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더 무토보다는 더 문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온화합니다. 온화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정원이나 텃밭처럼 아무거나 심어서 가져가도 되니까 희생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려심 또한 갖고 있습니다. 자, 또 단점을 얘기해야 되겠죠. 이러한 좋은 성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역시 이 기토도 우유부단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후박이 또 성립이 되면 너무 두터우면 밭을 열심히 갈았는데 흙이 또 쏟아져서 밭을 간 흔적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공부를 시켰고 교육을 시키고 뭘 해도 다시 그게 덮여지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역시 좀 우둔한 모습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또 너무 박하다. 너무 박하면은 이런 시멘트 바닥에 흙 약간 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뭘 심으려고 그러면은 심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면 약간 신경질적이고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죠. 왜? 내가 이걸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 토양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픽픽 쓰러지니 키울 수가 없으니 거기에 의한 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만, 불평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불평쟁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천간과의 관계를 한번 또 볼까요? 기토는 무엇이 와도 좋습니다. 키울 수 있는 것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오든 을목이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잘 키웁니다. 자, 간목이 오면은 무토가 오는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간목은 기토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도 어느 분야에 가서 간목이 잘 자리 잡혀 있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 가서든 저 녀석 내가 좀 키워주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을목이 오면은 을목은 세상 만났다입니다. 기토는 양분이 많은 토양입니다. 무토는 양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산에 을목이 살기는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이 기토, 즉 평원에는 을목이 살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사정없이 많은 풀들이 기토에 자랍니다. 우리가 여름이나 봄에 뭔가를 파종하고 돌아서면은 잡초 생기듯이 을목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파헤칩니다. 간목은 기토를 적당히 파헤칩니다. 그러나 을목은 쪽쪽 빨아냅니다. 양분을. 그래서 기토가 황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기토는 무언가를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은 기토에게는 복입니다. 자, 화를 보겠습니다. 무토와 같은 내용입니다. 병화와 정화를 같이 사용합니다. 화생토해가 같이 적용됩니다. 병화가 작물을 기를 때는 병화만큼 좋은 게 없겠죠. 자, 기토가 경금을 갖고 있거나 신금을 갖고 있을 때는 정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 토를 다시 보겠습니다. 무토와 기토와의 관계는 목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일 기토가 신약해서 자기의 편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토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힘을 갖추고 있는데 무토가 왔다 그러면은 이 목을 누가 기르느냐에 따라서 이 판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토와 기토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목을 누가 키우느냐. 똑같은 조건인데 이게 내 거냐 네 거냐의 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땅은 넓은데 키울 작물이 부족한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을 보겠습니다. 경금과 신금인데 이것이 잘 사용하게 되면은 농작물을 가꾸는 농기계, 트랙터 혹은 낫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 즉 기토가 박할 경우 이런 경우는 매우 날카로운 무기나 혹은 황량한 평야, 뭘 기를 수 없는 그런 경작지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 화가 필요하겠죠. 화로서 이 경금과 신금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느냐. 결국 화로서 이걸 다룰 수 있다는 것은 기토의 인성, 지적인 능력이 되겠죠. 이 지적인 능력을 얼마나 키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금과 신금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런 것 없이 무턱대고 경금과 신금만을 쓰게 된다면 무대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다고, 이런 무책임한 사람, 이런 게 되겠죠. 토 자체가 신용인데 토가 박하다 보면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 금들을 쓰다 보면은 신용 없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앞뒤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기 높은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은 수를 보겠습니다. 임수와 계수를 보겠습니다. 자, 동류하느냐,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일 기토가 힘을 갖추고 있어서 임수를 본다. 그러면 이게 기토탁임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재물에 의해서 자기가 혼탁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기토가 계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후박을 살펴서 만일 후하다 그러면 계수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계속 양분이 자기한테 공급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계절별 조건을 볼까요? 기토가 봄에 태어났습니다. 기토가 봄에 태어났으니 역시 아까 같이 키울 작물이 많습니다. 자기는 욕심에 많은 것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토의 질적인 문제, 양분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역시 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름으로 보겠습니다. 여름 역시 무토와 공이 같습니다. 이걸 키우는데 땅이 쩍쩍 갈라져서 거북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화가 더 오는 것은 문제고 수가 와야 되겠죠. 네, 다음은 가을을 보겠습니다. 네, 계속 무토와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을로 인해서 금의 기운으로 자기의 기운을 다 설계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의 기운으로 다시 기운을 보충시켜 줍니다. 이런 경우에 무토와 좀 다른 점은 무토는 경금이 와도 괜찮고 간목이 와도 괜찮은데 기토는 이 본래가 갖고 있는 성향이 무언가 기른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작물을 얻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목의 쓰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매우 강해져서 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게 강하다 그러면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가 금으로써 목을, 즉 소작물을 지켜야 되는 이런 관계성을 살펴야 됩니다. 자, 다음 기토. 겨울의 기토입니다. 겨울에는 북풍한설입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언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논이 얼어버리면은 썰매장밖에 만들 수 없었는데 요즘은 기토의 활용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옛날처럼 겨울에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인공조명 들어가고 무언가 이 목들 오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목화가 같이 성립이 되면은 겨울에도 충분히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절별 조건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물상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토는 정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토에 목이 있고 병화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런 그 주말에 사람들 놀러 가서 그런 뭐 휴양림, 휴양지 뭐 이런 숲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도심에도 숲을 많이 갖춰놓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밭입니다. 가색의 공이 있기 때문에 논밭이 성립이 됩니다. 구름으로도 볼 수 있어요. 다음에는 무토, 기토, 공이 부동산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 자체니까 이 무토나 기토는 땅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업 혹은 땅을 파서 그 땅에 대한 소출을 바라는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개발하는 역할, 그 다음에 토목 이런 것에도 다 토가 연관이 있습니다. 화술 또한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토가 금을 갖고 있을 경우 말을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훅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말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기토가 자체가 사람들이 놀다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 이어서 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